네, 안녕하십니까. 저 스마트 미디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한 TOB에 저기 스마트폰이나 이제 카메라 같은 게 많으니까 동영상을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많이 찍는데 어떻게 보관하시는지. 예빈아 고마워. 네. 예빈아 사랑해.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있는 한 친구한테 같이 있는 원생들이 이렇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고마워. 예빈아 사랑해. 근데 이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고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소중한 컨텐츠 많이 만드는데요. 그걸 이제 전달하는 방식들은 나름대로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CD에 남아서 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카카오톡에 올리면 되지 않냐, 첨부 파일로 가면 되지 않냐, 아니면 유튜브에 올리자 이러는데, 사실은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달하는 거는 잘 되는데 전달한 사람 입장에서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받는지 안 받는지, 그 다음에 이거 문제가 됐으면 삭제도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좀 현장 조사를 좀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네, 보니까 뭐 어린이집이나 연예기획사나 출판사나 뭐 다양한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이 모든 업종에서 동영상 컨텐츠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서비스를 더 잘하기 위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레시피들 동영상도 보내고 뭐 교육 컨텐츠도 찍고 많이 하는데요. 굉장히 이제 딜레마에 빠졌더라고요. 컨텐츠에 대한 부담은 높아지지만 수익 모델은 없다. 그러니까 잘하자니 그리고 안 하자니 요것도 없고, 이런 이슈가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지금 연예기획사하고 어린이집을 먼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연예기획사 같은 경우도 보니까 뭐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그 다음에 그냥 사진 같은 거나 일정 관리는 자기들 이렇게 엑소 같은 팬클럽이나 샤이니 팬클럽 같은 데 올리는 상황이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좀 유명한 이제 키즈노트가 SK, 아니, 저 다음에 인수가 됐죠. 그래서 키즈노트 같은 알림장 문자로 텍스트, 사진 공유하는 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체적으로 카페 같은 거로 가지고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 보면 서비스에 대한 거를 안 할 수 없어서 하기는 하는데, 이제 업무 부담이 굉장히 가중돼서 정작 물어보니까 싫어하시더라고요. 이 서비스의 특징이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 돈이 안 돼요. 예. 이거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컨텐츠가 담긴 상품을 제공하는 게 차라리 좋겠다. 서비스는 절대로 돈을 못 받으니까. 소중한 컨텐츠가 상품에 담겨 있다면 상품은 돈 내고 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NFC 기술을 이용한 이러한 스마트하게 미디어를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보면 수신자 지정이 관리 가능하고요. 그 사람 받는지 안 받는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컨텐츠를 내가 저작자라면 업데이트도 하고 삭제도 하고 뭐 바꿀 수도 있고 포맷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컨텐츠는 클라우드에 있기 때문에 스트리밍으로만 되니까 오래 보관할 수 있고요. 근데 서비스가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상용화를 2014년도에 저희는 진행을 했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전략 상품으로 아무래도 중고등학교 애들이 뭐 생일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쓰니까 1대1 간이 아닌 이제 성능용 상품에 먼저 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출판사하고 제휴해서 터치를 하면 성우가 콘텐츠를 보내주는데 성우가 이제 바꿔주는, 영어로도 바꿔주고 애들이 바꿔주는 이런 서비스도 출시를 해봤고요. 현재는 지금 이제 연예기획사나 이런 쪽으로 해서 미디어 상품 쪽으로 이제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형식에서 기업 고객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분명해지더라고요. 서비스는 좋은데 내 고객이잖아. 내 고객을 관리하고 그 가지고 있는 상품을 내가 컨트롤을 하고 서비스도 컨텐츠를 바꾸든지 올리든지 할 수 있는 기업용 서비스 지원해줘 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이제 저희가 개발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당연히 이제 서드 파티에 있는 것들을 이제 그런 분들한테 어드민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그분들은 당연히 태그 상품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바꾼다든지 누가 맞는지 내가 받던 사람한테 푸시 알림을 한다든지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부분으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수익 구조는 10%인데요. 중요한 컨텐츠가
담겨있는 미디어 상품을 만들어서 일회성 매출로 판매를 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거는 이제 저가 NFC 태그와 뒷단의 관리 서비스를 중간재 상품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 콜라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용 서비스니까 어쨌든 고객은 터치했을 때 동영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용에 맞는 자기 스킨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엑소 인형인데 터치를 하면 엑소 화면이 나와야 되니까 기업용에 맞춤형 스캐너 화면하고 그 다음에 상품하고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가 수업 모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배공의 깜찍이 꼬마 아나운서 박지연입니다. 5월의 주제는 5월달에 이렇게 공지가 되는데요. 사진이에요. 레벨분이 제가 명품 프랜차이즈 소리 나머지 있어요. 정도 되는 햄버거 시키는 소리예요. 회원이 한 3,000명 정도 되고 행복한 보십니다. 그러니까 배배공 중심으로 지금 레퍼런스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3,000명 회원 대상으로 푸시 알림이 본사 차원에서도 갈 수 있고요. 개별 군원에서 100명 대상으로 자기 미디어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얘가 아까 대표 선수였는데 지역마다 또 이렇게 노출하고 싶어하는 또 리포터로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쟁도 시키겠다. 그래서 저희 스마트 미디어 상품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미디어 배배공 방송국을 만든다. 지금 그렇게 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봤을 때 제가 팬시 상품으로 해서 육아 시장을 먼저 공략을 한 거고요. 어찌 보면 연예기획사나 아니면 교육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컨텐츠를 많이 가진 분들은 자기 상품화 시켜서 그 컨텐츠를 고객한테 팔 수 있는 그 컨텐츠를 담는 포장이 될 수 있는 형태가 저는 전략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조하는 상품에 뭐 동영상이라든지 사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레시피라든지 이런 것도 상품 화면에 컨텐츠가 원래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게 표현이 안 됐을 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업용 서비스로도 제조업 대상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에 어쨌든 저희가 이런 상품으로 출시를 했었고요. 출시를 해서 대부분 다 1대1 서비스였는데 저희가 한 927개 정도 다운로드를 받아서 상품이 그렇게 팔린 거죠. 산 사람만 터치해서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출이 일어났었고요. 책도 한 3,400권 정도 팔렸었고요. 배배금 방송국이라고 해서 매달 이게 터치를 하면 매달 음악 컨텐츠가 바뀌어서 교육용으로 쓰는 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NFC 관련해서 한 3년 동안 뭐 다양한 창업 활동이나 이런 뭐 지원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조금씩 인정을 받아왔었고요. 관련된 특허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저희 성과인데요. 최근에 성과인데 저희가 2014년 12월 달에 구매조건부 과제를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이 과제는 이제 그 2000시에서 NFC 태그 기반의 브랜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내년까지 이제 개발하는 단계인데 저희는 이게 웹 기반으로 이제 고객이 터치했을 때 진품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레시피가 있냐 없냐 있냐 이런 쪽이 서비스거든요. 이거는 일반 제조업으로도 확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좋은 컨텐츠 많이 만들지만 고객이 안 보면 소용없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한테 잘 전달하는 거. 그 방법이 저는 상품에다 컨텐츠를 매칭하는 게 제일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서비스를 담은 상품을 판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콘텐츠를 담은 상품을 판매를 하시는 건데 그러면 고객군에 따라서 그 상품군들이 많이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떤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도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어떤 상품군에 대한 뭐 원가라든지 그 다음에 상품군의 어떤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수익의 어떤 경쟁성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제품이 그러니까 다양화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확보를 하실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익성이 달라지는 부분들을 어떻게 다 커버를 할 것인지 아까 모델에서 나왔는데 저희가 태그하고 시스템을 제공할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 책정 가격 정책이 있고요. 아까 이런 경우에 이제 콜라보가 돼서 같이 판매를 할 경우에도 마진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에 무료할 수 없는 저희 태그와 그 시스템에 대한 거는 세팅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형이냐 피규어냐 크냐 작냐에 따라서 그쪽의 제조가에 따라서 협업 모델이 나갈 수 있습니다.
직접 제품을 상품을 만드는 건 아니시고요. 네, 지금 1호점들은 저희가 다 직접 만들었어요. 이런 인형이나 좀 큰 인형이나 이런 카드나 이런 거를 직접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연예기획사 같은 경우도 직접 만들어주길 바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예기획사 미디어 상품을 만들 때 같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투자 지원받아서. 기존에 있는 상품군 중심으로 해서 콜라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고 같은 경우에도 북토 캐릭터랑 콜라보가 되어서 나갔거든요. 뭐 라바나 다른 쪽의 애니메이션을 뭐 연계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저희는 컨텐츠 사업자나 캐릭터 사업자들하고 제휴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동영상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어린이집의 프랜차이즈 명품 어린이집을 이렇게 타겟팅한 이유는요. 그쪽은 이제 한 100만 원 이상 내는 쪽이거든요. 가성비에 대한 이슈 제기를 많이 한대요. 예전에는 시설만 좋고 뭐 아직 브랜드만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매달 아까처럼 아까 5월 달에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 보내줬잖아요. 그렇게 계속 숙제를 내요. 계속 동영상을. 그럼 엄마들이 준비를 하고 미리 찍어보고 이렇게 나오게 하는 쪽이니까 교육적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재미있는 거는 저는 토끼에 남아서 그 배배궁에다가 분원에다가 줬는데 그 분원장님은 여기다가 마진 더 붙여서 파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13,000원에 제가 줬더니 어떤 분은 17,000원에 파시고 어떤 분은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새로 할 때 가방도 새로 사고 모자도 사고 다 사거든요. 야 여기 터치하면 CD 같은 거 필요 없이 내가 콘텐츠 쭉쭉쭉 바꿔주게. 그러니까 훨씬 더 편리해지고 그분들은 매출이 아무리 동영상 잘 찍어도 퀄리티에 대한 이슈나 이런 게 많거든요. 만약에 그거 찍은 걸 할 수만 있다면 그분들이 컴플레인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슈들이 계속 있으니까 이렇게 정제되어 있는 폐쇄형으로 가겠다. 네, 지금 제품 자체가 NFC 그것도 있지만 실제로 캐릭터 상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관리하는 기관이나 이런 쪽에 B2B나 B2C 형태 그런 형태로 지금 판매를 하는 거 위주로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저 제품의 컨텐츠를 이용하는 것만 따진다라면 다른 형태로도 제품을 제작이나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시장 분석이나 비교가 좀 더 구체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이걸 잡아서 먼저 어필을 한 거고요. 이제 반응이 있는 걸 봤으니까 저는 확장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이거는 다 1대1로만 작년에 팔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정한 사람한테 줬을 때 그 사람만 볼 수 있는 건데 헤비 유저가 벌써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커플은 제가 봤더니 동영상을 거의 160개 정도 매일 올렸나 봐요. 그리고 보는 거가 700번이 넘었어요. 엄청 사랑하는지 무슨 문제를 모르겠는데 이게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도 해외 서비스도 다 가능하니까 기러기 아빠나 친구나 이렇게도 갈 수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룹으로 내가 묶어서 내가 5명 과외를 하니까 내가 푸시할 수 있고 내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푸시할 수 있고 이렇게도 다 지금 지원이 됐고요. 기업용 서비스들은 예전에 뭘 올렸는지 이 사람 다 봤는지 푸시하기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어드민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형태로 되었습니다. 고객사 아는 분이 감사합니다.